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를 공부할 때 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강의를 좀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번에는 영어의 8가지 품사에 대해서 강의를 올렸었는데 혹시 내용을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부터 올려드리는 이 기본적인 요소들은 앞으로 영어를 공부할 때 좀 많이 듣게 되고 또 잘 이해를 해놓지 못하면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될 때마다 시간을 꼭 내서 강의를 잘 들어주시고 영어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필수적인 이런 설명들에 대해서 중요성을 꼭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8가지 품사에 이어서 문장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기본 구성 요소라는 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 영어 문법이나 어떤 설명 같은 걸 볼 때 뭐 이런 얘기들 들어봤을 거예요. S, V, O, C 뭐 이런 거 있죠. 문장에서 시작은 S로 시작해서 V가 나오고 어떨 때는 O가 있고 어떨 땐 C를 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어봤을 텐데 문법 설명을 할 때나 뭐 어떤 문장을 해석을 할 때 문장의 시작은 뭘로 시작을 하고 그 뒤에 뭐가 따라 나오고 필요에 따라 이것도 필요하고 필요에 따라 저것도 필요하다. 도대체 얘네들이 누군지 한번 우리 오늘은 기본적인 요소들을 한번 배워볼게요. 첫 번째 요소는 우리가 어떤 집이 됐든 뭐가 됐든 항상 물건이나 어떤 사물들에는 주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문장에도 그 문장의 행동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주인 되는 사람이 맨 앞에 나오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주어라고 합니다. 주어는 영어로 subject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이 subject에 나오는 맨 앞에 있는 요 알파벳인 S를 써서 우리 문장의 기본 요소를 사용합니다. 어떤 것을 주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할 때 어떤 단어의 맨 앞에 영어 문장에 있는 단어들에다가 해석을 는, 이, 가를 붙이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I am a teacher. 자, 선생님 입장에서 자, 이런 문장이 이제 영어로 나왔을 때 여러분 뭐라고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이런 기초를 잘 이렇게 정리를 못 해놓은 친구들은 해석은 될 거예요. 나는 선생님이다. 일단은 뭐 teacher 하면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교사. 그런데 어디서부터 정확히 나는인지 어떤 친구들은 이게 나다, 이게 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문장의 맨 앞에 나온 똑 떨어진 요 단어 있죠? 얘가 바로 주어입니다. 자, 주어를 해석을 아까 뭘로 한다고 했죠? 는, 이, 가로 한다고 했으니까 나라고만 해석하면 안 되고 이 단어는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렇죠. 나는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선생님 요 앞에 있는 am은 무엇이며 이 어는 무엇인가요? 자, 우리 나중에 기본적인 문법 설명을 계속 이어갈 때 따로따로 설명을 또 해드리겠지만 일단 결론적으로 이 am이란 단어는 잘 알고 있겠지만 비동사라고 하는 문장에서 나는 선생님이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죠. 비동사. 자, 비동사는 앞에 있는 주어에 따라서 형태가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비동사라고 부르는 이 비라는 건 우리가 원형이라고 해요. 원래의 변하지 않은 형태. 그런데 이 주어에 따라 주어가 I가 나왔으면 M으로 변형되는 거고 주어가 You가 나오면 You Are로 변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어가 she나 뭐 it이나 he 같은 단수들이 나오면 그렇죠. 그래서 비동사는 am이나 are이나 is처럼 원래의 형태인 be를 주어에 따라서 변형해서 써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주어라는 개념은 그래서 문장을 시작해주는 이 단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 영어 문장을 보다 보면 선생님 이 문장은 주어가 보이지 않아요. 있는 이가를 붙일 단어가 맨 앞에 없어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되게 조용해야 하는 공간에서 우리 서로 please be quiet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이 quiet란 단어는 조용하다, 조용한이라는 의미로 쓰는 형용사예요. 움직이는 동사는 아니고 자, 이런 사물의 어떤 그런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올 땐 앞에 비동사를 쓰게 되는데
비동사가 원형이 나와 있고 앞에 주어가 보이지 않죠? 이런 문장들은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go home 앞에 주어 보이지 않죠? come back 보이지 않죠? 자, 그런 명령문 빼고는 문장은 대부분 다 주어라는 성분이 맨 앞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주어 다음에 대충 여러분 이 문장을 몇 개를 했을 때 눈치를 챘겠지만 주어 다음에는 누가 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두 번째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구성 요소는 바로 동사인데요. 자, 팔품사를 공부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동사를 종류를 3가지를 이야기했던 걸 기억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이 문장에서 이야기했던 동사가 무슨 동사입니까? 그렇죠. 비동사죠. 비동사는 형태가 어떻게 변한다고 했나요? am이나 are, is. 자, 2개가 더 있어요. 자, 얘네들은 현재형으로 뭐뭐이다 라는 의미로 쓰는 현재형의 비동사고 과거형일 수도 있죠. 지금은 선생님이지만 예전엔 선생님이 아니라 선생님도 스튜던트였잖아요. 그죠? 나는 학생, 과거형으로 해석하면 이었다 라는 단어들이 바로 과거형 was와 were이죠. 시간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비동사 말고 우리 또 다른 동사가 누가 있었냐면 조동사 할 수 있다 can 해야 한다 must 뭐뭐 해도 좋겠다 may 뭐뭐 할 것이다 will 뭐 이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3번째 가장 종류가 많은 널려있는 그런 동사들 우리가 일반 동사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께 영어를 뭐 하고 있죠? 가르치고 있다 teach. 여러분은 선생님께 영어를 배우고 있죠. learn. 오늘은 맛있는 아침 식사를 했죠. eat. 오늘은 피곤하니까 좀 일찍 자야겠어요. sleep. 자, 이런 모든 동작들이 다 일반 동사입니다. 자, 주어 동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니 동사는 그러면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혹시 동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고 있는 분 계신가요? 저 위에 오른쪽 위에 보면 선생님이 뭐라고 써놓은 단어 중에 하나인데 여기 그렇죠. 동사는 영어로 verb라고 합니다. verb. 자, 동사는 어쨌든 문장에서 주어 뒤에 쓰여서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죠. 자, 그리고 3번째 우리 SV까지 했으니까 이제 O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O. 자, 우리 O라는 단어는 얘랑 비슷하게 생긴 단어 영어 단어로 object라고 하는데요. 자, 이 object는 원래 뭐 사물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런 용어에 대해서도 우리가 목적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의 목적이 되는 예를 들어 우리 많이 쓰는 표현 중에 I love라는 문장을 한번 볼까요? 자, 누가 주어죠? I. 자, 이제 영어 약자로 써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조금 더 머릿속에 개념이 잡혔으니까. 그러면 love는 무슨 뜻인가요? 사랑하다. 주어 동사. 그쵸? 자, 그런데 나는 사랑합니다 라는 말만 했을 때 여러분 뭐가 더 궁금해지세요? 그쵸? 여기다가 you를 보통 많이 쓰는데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해석하죠 여러분? 나는 사랑한다 너. 그 다음 뭐죠? 를 이라고 하죠. 아하, 목적어라는 것은 이 친구를 바로 우리가 목적어라고 부르는데 한국어로 해석했을 때 어떤 단어들이 붙는 걸 목적어로 한다라는 걸 눈치챘죠? 방금 I love you에서 you 다음에 너 다음에 붙인 그 단어 누구죠? 그렇죠. 바로 지금 얘기했던 을을 붙여주는 이런 단어들을 목적어라고 하죠. 주어 다음, 동사 다음, 목적어. 그런데 모든 문장에 다 을이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까 했던 이 문장 보세요. 나는 선생님입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을은 보이지 않죠. 목적어가 있는 문장이 있고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는 문장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종류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나중에 더욱 자세히 우리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적어까지 이해가 됐는데 말이죠. 목적어를 우리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목적어는 사실 이걸 이해를 해야 다음에 선생님이 설명할 형식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목적어는 2가지 종류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직접 목적어. 2번째는 뭘까요? 그렇죠. 간접 목적어.
이 개념은 사실은 뭐 직접적이다, 간접적이다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선생님은 어떻게 이해를 그냥 하고 넘어갔냐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어는 은는 이가를 붙이고 동사는 뭘 한다라는 동작이잖아요. 목적어를 딱 얘기했을 때 먼저 탁 튀어나오는 단어, 직접적으로 목적어 하면 톡 튀어나오는 그 뜻, 그게 바로 직접 목적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목적어가 이렇게 한 개인 줄 알았더니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해서 분류를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는 간접적으로 접하게 되는 이런 목적어.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냐면 에게라는 뜻을 가진 그런 아이들을 간접 목적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선생님이 간접, 직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떤 형태로 우리가 쓰이는지 한번 한 가지 되게 쉬운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TV 프로그램 중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실 선생님은 지나가다가 잠깐 봤던 프로그램이긴 한데 꽤 인기가 많았었죠. 자, Show Me the Money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해석부터 해볼까요? show가 뭐죠? 쇼한다 뭐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정확한 해석은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그럼 보여준다.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 뭘까요? 이 단어는 주어인가요? 동사인가요? 목적어인가요? 그렇죠. 행동하는 거니까 동사가 되겠죠. 그럼 선생님 이 문장 주어가 없어요.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주어가 없는 문장 무슨 문장이죠? 명령문이죠. 그러면 명령하는 거니까 뭐뭐 해라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여주다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할까요? 보여줘라 이 말이죠. 자, 여기 뒤에 보면 의미 단위를 가진 이 뜻 단위가 두 가지가 있어요. me라는 애가 있고 the money. 일반적으로 우리 더라는 단어들은 나중에 또 따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냥 그라는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money가 돈이죠. 그러면 show me. 자, me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여기서 쓴 건지 해석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가 아까 목적어는 을을도 있고 하나가 더 뭐가 있다고 했죠? 누구누구에게. 자, 지금 이 문장이 목적어가 두 개가 쓰인 문장인 거예요. 을을도 들어있고 에게도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테니까 어떤 게 더 자연스럽고 맞는 문장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을을을 여기다 붙여볼게요. 보여주세요. 나를 돈에게. 1번입니다. 2번. 보여주세요. 나에게 돈을. 뭐가 더 자연스러운가요? 자, 여러분 이게 앞뒤 문장이 1번과 2번이 뭐가 다른지 도대체 구별이 안 된다. 뭐 같은 뜻 아니냐 하는 친구들은 오늘 이 강의가 끝나는 대로 우리 아주 선별된 좋은 책을 한 권 잡고 우리 국어책을 열심히 읽고 한국어로 된 문장들을 잘 이해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이 국어, 한국어로 된 체교를 독서하는 것은 모든 학습의 기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습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1번, 2번 해석을 했는데 그거나 같은 말 아닌가 하는 친구들 있죠? 우리 열심히 올해는 책을 좀 읽기 바랍니다. 자, show me the money 한 번 더. 1번. 보여주세요. 나를 돈에게. 자, 여기 그림으로 그리면 좀 더 이해가 되겠죠? 여기 내가 있어요. 이거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돈이 있어요. 돈. 자, 나를 돈에게. 1번이죠. 2번. 나에게 돈을. 뭐가 맞는 문장이죠? 2번이죠. 2번. 그래서 에게라는 해석이 지금 먼저 와야 맞는 문장이 돼요. 의미상. 그죠? 이렇게. 그러면 나에게 돈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열심히 래퍼들끼리 이렇게 대결을 해가지고 대회를 해서 1등한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죠? 상금을 주는 거였죠. Show me the money.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목적어가 두 가지 사용된 문장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목적어라고 하고요. 이제 마지막. 자, 목적어가 두 가지 있다라는 걸 알았으면 오늘 아주 중요한 걸 잘 배우신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는 저기 위에 선생님이 써놨던 SVOC 중에 이제 한 개 남았어요. 누가 남았나요? 그렇죠. C가 남았어요. C.
자, 이 C는 어떤 단어로 쓰는 단어냐 하면 이 단어는 사실 이 친구들보다 좀 복잡하고 좀 그래 보일 거예요. compliment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compliment 하게 되면 칭찬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문장에서 자, I become 과거형 써볼게요. I became a teacher. 자, 선생님이 선생님 되려고 어릴 때부터 많은 준비를 했겠죠. 열심히 공부하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책도 읽고 뭐 대학교도 들어가고 대학원도 들어가고 여러분을 만나려고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드디어 finally I became a teacher 선생님이 됐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문장 성분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이제부터 문장의 기본 요소를 구성 요소를 뭐라고 부르냐면 문장의 성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이 I는 뭐죠, 여러분? 주어. became이 뭘까요? 이건 되다라는 뜻의 과거형이니까 주어 다음에 누가 온다고 했죠? 동사. 그러면 이 뒤에 있는 teacher는 도대체 누구냐? 지금까지 했던 주어 동사는 쓰였으니까 목적어 혹시 아닐까? 자, 목적어는 해석이 을을 또는 에게라고 했으니까 한번 붙여볼게요. 나는 되었다 선생님을 2번 나는 되었다 선생님에게 이래도 저래도 문장의 뜻이 좀 이상하죠. 선생님이 된 거지 선생님을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선생님 이건 필요 없는 애인가 봐요. 문장에서.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나는 되었습니다 까지 하고 이 문장에서 단어가 사라지면 뜻이 불완전해 보이죠. 보세요. 선생님한테 이제 한 친구가 막 달려왔어요. 졸업을 하고 기쁜 표정으로 와서 선생님 저 됐어요. 그럼 여러분 뭐가 궁금하세요? 네가 뭐가 됐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죠? 앞에 말했던 저 됐어요 라는 이 저가 무엇이 됐는지 그 저의 상태의 변화 얘가 뭐가 됐는지에 대한 보충하는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나는 되었습니다. 어떻게? 뭐 이런 단어도 쓸 수 있겠죠. 선생님 저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 관리해서 pretty 더 예뻐졌죠?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뭐가 됐다라는 나에 대한 보충하는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선생님이 됐든 예뻐졌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단어 주어 동사를 썼는데 뭔가 목적어는 아닌 것 같은데 의미가 좀 불완전해 보인다. 불완전이죠, 전. 불완전한 문장이 만들어진 것 같은 의미가 더 필요한 것 같을 때 문장 제일 뒤에 붙여주는 그 단어가 바로 보어입니다. 이 보자는 보충해준다는 뜻이에요. 이 앞에 있는 주어가 어떤 상태로 변화가 되든 뭐가 됐든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뭐가 됐죠? 선생님. 선생님이 누구죠? 나. 그죠? 그래서 주어를 설명해주는 보어다. 그래서 조금 더 유식한 말로는 주격 보어라고 불러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목적어를 만약에 조금 더 보충해서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줬다면 걔는 뭐라고 부를까요? 목적격 보어 이렇게 불러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문장은 4가지의 구성, 필수 성분이 있는데 첫 번째, 은는 이가로 해석하는 문장 맨 앞에 나오는 주어. 주어 뒤에서 주어가 무슨 동작을 하는지 설명해주는 동사. 그 다음 을이라는 의미로 뒤에 갖다 붙여서 문장을 완성해주는 목적어. 문장이 부족해 보여요. 의미가 부족해서 의미를 더 채워줘야 하는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주는 단어가 바로 보어입니다. 자, 우리 4가지의 주요 성분을 이미 여기서 다 학습이 돼서 머릿속에 잘 개념이 정리가 된다면 다음에 선생님이 또 설명해 드릴 5가지 영어의 문장의 형식이라는 게 있어요. 문장의 주어 동사, 주어 동사에 보어를 붙여야 되는 이 형식, 1, 2, 3, 4, 5 형식이 이제 등장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문법들이 어느 정도는 큰 그림 안에서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본이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기본을 모르면 그 위에 더 높은 탑을 쌓아 올릴 수 없는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영어입니다. 자, 영어는 여러분 처음부터 너무 힘들다 어렵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우리 기본을 함께 쌓아갈 우리 기대를 하면서 우리 또 다음 강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